안녕하세요. 예, 강박증 학술회 회장 김선인입니다. 살아있는 죽음 강박증 시리즈 저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강박증은 대중매체에서 다이어트 강박증, 경쟁 강박증 등 무책임한 병명의 남용에 의해 사회적으로 감기처럼 가벼운 병 정도로 심하게 왜곡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증상으로 인한 고통 외에 주위 사람의 오해와 비난을 받는 이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박증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녹음 파일의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강박증 학술회의 강박증 방송 1회 주제는 강박증 질문과 답변 편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공익 목적으로 출간한 저희저서 살아있는 죽음 강박증 1편과 강박증 학술회 환자회원의 질문 등에서 발췌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강박증 학술회 운영자이신 유우연 운영자님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유우연 운영자님, 회원들께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박증 학술회 운영자 유우연입니다. 유 선생님은 10년 전에 강박증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강박증 자료를 찾다가 우리 카페에 오게 되어서 그때 제가 책 발간 작업 중이었는데 컴퓨터 관련 부분에 도움 주시면서 세월이 흘러 운영자가 되신 드문 경우인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전 강박증이 무슨 병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유 선생님은 평소에 많이 웃으십니까? 네, 저는 잘 웃는 편이에요. 예, 그럼 제가 웃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전주 비빔밥은 신선한 야채를 써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싱싱한 비빔밥입니다. 근데 전주 비빔밥보다 더 싱싱한 비빔밥이 뭔지 아십니까? 전주 비빔밥은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도 싱싱한 비빔밥이 있나요? 네, 전주 비빔밥보다 네. 싱싱한 비빔밥은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그러면, 네. 그래요? 네.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 이번 주 비빔밥보다 더 신선한 비빔밥이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다음 주 비빔밥 아닌가요? 네, 다 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대통령 선거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넌센스인가요? 대통령 선거 반대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통령 선거 반대말은 대통령 앉은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넌센스 퀴즈를 냈냐 하면은 원래 유머의 핵심은 앞뒤 맞지 않는 어이없는 논리, 이런 반전이 유머의 핵심입니다. 근데 일반인은 앞서 낸 넌센스 퀴즈처럼 전주 비빔밥보다 싱싱한 비빔밥이 뭡니까? 하고 묻고 답은 이번 주 비빔밥 이렇게 말하면 막 웃어요. 유 원장님 또 그게 네. 일반 입장에서 웃은 거죠, 그죠? 네네. 네. 근데 강박증 증상 중에 어떤 과정을 치밀하게 점검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2 더하기 3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단 오라고 답을 이제 냈습니다. 여기서 2 더하기 3은 5에서 5는 답이고 2 더하기 3은 5라는 답이 나온 과정이지요. 그죠? 네. 근데 환자는 5라는 답을 내놓고 2 더하기 3은 5에서 5라는 답을 내놓고 정말 2 더하기 3이 5가 맞는지 5라는 답이 나온 그 과정인 2 더하기 3을 심하게 점검을 해요. 그래서 환자는 2 더하기 3이 5다 해놓고 정말 2 더하기 3이 5인가? 그럼 2는 2 더하기 3 과정을 점검하죠. 2는 1을 2번 됐나? 그래 맞네. 그럼 3은 1을 3번 됐나? 맞네. 그럼 2 더하기 3은 1을 5번 됐나? 맞구나. 그럼 1을 5번 더하면 5인가? 맞네. 그럼 2 더하기 3은 1을 5번 더한 것이고 1을 5번 더하면 5니까 2 더하기 3은 5인가? 맞네. 이런 식으로 너무 비정상적으로 치밀하게 5라는 답이 나온 과정을 점검을 해요. 네. 제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강박증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증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환자들은 전주 비빔밥보다 싱싱한 비빔밥이 뭡니까? 하고 물은 후에 전주 비빔밥보다 싱싱한 비빔밥은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하면 안 웃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심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심하게 되면 안 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환자들은 웃자고 한 얘기를 오히려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 비빔밥보다 싱싱한 비빔밥 이번 주 비빔밥이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전주 비빔밥에서 전주는 전라도 지역 이름이고 그 전주 비빔밥보다
싱싱한 비빔밥 이번 주 비빔밥이라고 그러면 그 전주 비빔밥에서 전주가 저번 주란 뜻이잖아. 그게 뭐 말 같은 소리야. 전주는 지역 이름이 고유명사고 저번 주는 지난주를 뜻하는데 그게 어떻게 같나?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심하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자꾸 한다고. 그게 뭐 전주 비빔밥 뭐 전주 비빔밥보다 그 뭐 싱싱한 게 이번 주 비빔밥이고 뭐 대통령 선거 반대말이 대통령 안전 이런 소리하면 이 연타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강박증이라는 이 병이 인간의 웃음조차 뺏고 심지어 웃자고 한 얘기를 화나는 얘기로 바꿀 수 있는 무슨 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물론 환자들 이런 증상 갖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 과정을 치밀하게 점검한 증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웃자고 한 소리도 화나는 얘기로 바꿀 수 있는 이 병이 강박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박증이 사회에서는 제 무슨 감기보다 더 하찮은 병 정도로 취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좀 일반인 분을 제가 그 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한테 그 강박증을 병원에서 고치는 병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병원에서 고치시면 어디서 고칩니까? 병원에서 고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말로 강박증 뭐 그 병도 아닌 걸 병원에서 고치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강박증이 심하면 그 뇌수술까지 합니다. 근데 막 기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 강박증, 경쟁 강박증, 뭐 영어 강박증, 뭐 성공 강박증 이런 소리 하니까 뭔가 뭐 좀 몰두하는 건데 유서 다이어트 몰두 좀 하는 것 같고 무슨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뭐 뇌수술 말단 소리를 하느냐 이거지. 이게 바로 일반인들이 강박증에서 갖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감기가 병원에서 고친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도 알 겁니다. 그죠? 근데 강박증은 병원에서 고친다는 거를 소리 듣고 놀라는 거 보면 강박증이 자기는 감기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병. 병도 아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강박증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재단도 없고 이런 전문가들이 많지도 않고 이런 불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에서 강박증 분야의 불모지는 우리나라의 강박증 환자들이 더욱더 또 나을 의지가 또 강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 모임의 회원들이나 일반 여러 가지 또 회원들 보면은 여러 환자들 보면은 또 그렇게 나을 의지가 또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급 자금이 우리 녹음하는 자급이 그 조금이나마 강박증 실체를 알리고 또 환자의 투병에 좀 도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저도 많이 안타깝네요. 오늘 질문이 몇 가지입니까? 네, 질문이 대략 10가지로 강박증에 대해서 10가지로 발췌한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이제 좀 읽어주시죠. 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박증은 어떤 병입니까? 강박증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에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불쾌 불안해지는 심리장애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외출할 때 문단속을 했는지 의심이 돼가지고 문단속 안 하면 도둑이 들겠죠. 그래서 괴로울 정도로 문단속을 했는지 계속 반복 확인하는 경우 또 손을 수회 수십 회 이상 과도하게 씻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손을 자꾸 씻는 경우는 결벽증이라고 보통 하지요. 근데 이 결벽증이 강박증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예로 그 성적 공격적 충동이나 어떤 그 생각에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여자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기도 중에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야 날 강간해줘 막 이런 소리를 칠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 뭐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막 입을 막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죠. 또 여고생 같은 경우는 또 학교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딱 영어 문장을 이렇게 막 큰 소리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뭐 유아를 그걸 하고 있는데 여고생이 선생님 보고 야 조용히 좀 해. 잠 좀 자라 잠 좀.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할 것 같아 불안한 경우죠. 우리 보통 뭐 인터넷 만화 보면 요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유머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할까 봐 걱정이 강박증이에요. 또는 가정주부가 뭐 이제 칼로 과일을 깎다가 옆에 보니까 아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칼을 아기에게 던져가지고 딱 무슨 뭐 침으로 타트 맞추는 것도 아니고 칼을 딱 아기 이마에 꽂아가지고
아기가 막 피가 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끔찍하네. 예, 그래서 괴로운 경우 자기가 이제 거부감 있는 예, 그 이런 주로 성적 공격적 뭐 근친상간, 뭐 강간 동성애라든지 지하철에서 자기도 몰래 남을 밀어서 다치게 하거나 길거리에서 자기도 몰래 무슨 주먹이 무슨 몸에 귀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주먹이 슉슉 날아가지고 막 옆 사람 때린다든지 성적 공격적인 그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살인 폭행 등 성적 공격적인 예, 거부감 있는 생각이 시달리는 것이 강박증 충동 유형이거든요. 흔하죠. 그러니까 확인, 식기, 강박증 충동 유형 여기 흔하고 그다음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정리정돈 뭐 책상 이제 공부해 지내면 책상 정리하는데 뭐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정작 공부를 못해 얘가. 예. 그리고 또 뭐 심한 경우는 뭐 방을 치는데 뭐 사흘 정도 걸린다든지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술을 세는 거 뭐 술을 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의미하게 예, 술을 뭐 그 뭐 뭐랄까 이 수세기하고 조금 그 관련된 증상이 이제 자기가 만화 가게 가잖아요. 만화 이제 수학과 관련된 거 보면 만화 가게 갔는데 자기는 가게 안에 사람이 딱 20명 정도가 있어야 자기가 그 가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화 가게 갔는데 사람이 뭐냐 15명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5명을 기다려요. 예, 뭐 기다린다든지 또는 뭐 또 수가 뭐 자기가 어떤 술을 어떤 이런 하여튼 이 수와 관련된 예, 이런 증상 또는 뭐 그 어떤 결혼 생각이 떠오를 때 뭐 1, 2, 3, 4, 뭐 100을 센다든지 뭐 하여튼 또 계단 오를 때 2계단 오르고 1계단 내려오고 2계단 오르고 1계단 내려오고 예, 하여튼 이 수와 관련된 증상 예, 예 그런 예, 증상도 있고 그다음 강박증 의문 같은 게 뭐냐면 뭐 해는 왜 동쪽에서 뜨는가 예, 그리고 인간의 코는 왜 한 개인가 예, 뭐 이런 게 몰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도 답을 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몰두하고 또 반복해서 글읽기 같은 경우는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 한 문장을 1시간 또 읽어요. 의미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어로 된 뭐 저기 영어 한 문장이 있다면 이해가 안 되겠죠. 마치 그걸 한국인이 한국 글자를 보는데도 딱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1시간 또 읽거나 그 이상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능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치명적이죠. 이런 게. 뭐 다음 글을 읽으시오 하고 이제 시험 시작하는 다음 글을 읽으시오 이 의미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여기서 이미 뭐 1시간 2시간 가는 거예요. 그 20분 30분만 가도 뭐 시험 다 망치는 거죠. 읽으시 망치니까 이제 뭐 그 다음 시험이 거의 뭐 시험이 그 실패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계산하기 뭐 2 더하기 3이 얼마인가 이걸 뭐 1시간 동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수학 교수가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배운 거라든지 이런 거 지능이나 지식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뭐 또 어떤 환자는 또 뭐 친구하고 비빔밥을 먹고 왔어요. 집에 친구 만나서 비빔밥 먹고 집에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비빔밥 먹었는데 콩나물 몇 개 하고 비빔밥을 말아 먹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거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기는 생각하는 게 50개인지 60개인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힘드니까 친구한테 밤부터 전화 겁니다. 우리 오늘 콩나물 몇 개 밥 먹으러 먹었지. 그 친구 그게 뭐가 중요한데. 또 싸우는 게 친구하고. 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계획 증상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내일 시험 기간에 내일 학교 가서 우리 책에 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선을 한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게 지금 내일 몇 장 할 것인지, 예. 그다음에 또 한 장은 얼마인지, 얼마고 또 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줄을 설지 다른 데 가야 될지, 그리고 뭐 도서관 가서 뭐 복사집과 자기 가는 데 없으면 학교 밖에 가면 복사집 있는지 없는지 또 헷갈리고, 그리고 뭐 기다리면 몇 분을 또 기다리는 건지, 뭐 깊이 한 2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기간에 공부는 안 하고, 복사를 몇 장 할지, 돈이 얼마인지, 뭐 사람이 줄 수 있을지, 몇 시에 갈지,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막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뭐, 과거에 이제 억울했거나, 화났거나, 학대받았거나, 무시했던 일 등, 괴로운 과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뭐 요거는 이제 심하면 실제 보면은 30살 된 남자, 30살이든, 30세 된 남자 환자가 10살 때 자기 친구가 자기 보고 돼지야 하고 놀린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이런저런 뭐 갈비야 돼지야 놀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죽이려면 살린 놈 그거. 그래서 계속 괴롭죠. 그다음에 뭐 위험하거나 부끄러운 행동하기. 뭐 괜히 이제 폭풍이 치는데 방파제 가서
괜히 어슬렁어슬렁거리고 파도 입술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어슬렁어슬렁거린다거나 길거리에서 뭐 자기가 미스 코리아처럼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건다든지 여자가 그런 여러 가지 뭐또그 격에 춤을 춘다든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근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증상 아주 다양하죠. 마치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려운데 그 금기상을 깨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수세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조금 이렇게 통독해 설명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 이제 술을 셀 때 사과가 이제 5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1개, 2개, 3개, 5개 끝났죠. 네. 그럼 1개, 2개, 3개, 5개, 1개, 2개, 3개, 5개, 5개 이 자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끝없이 세는 거죠. 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또 그게 수와 관련된 증상 많고 어떤 환자는 뭐 자기는 일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줘요. 그러니까 1은 삼촌이에요. 2는 그러니까 숫자에 의미를 두는 게 우리가 뭐 이게 오각형이 가장 안전한 숫자다 해가지고 미국 방송 그 펜타곤이 오각형으로 지어졌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환자도 의미를 두는 거예요. 1번은 엄마, 2번은 삼촌이에요. 그럼 1 더하기 2 하면은 뭐냐? 3이잖아요. 근데 1 더하기 2는 엄마하고 삼촌이 지금 합친 거예요. 합방을 한 거예요. 이건 지금. 이거 전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불안해하는 거, 괴롭고, 예, 뭐 그런 전혀 없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병인가? 누구나도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누구나 다 강박증 조금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강박증이 누구나 다 조금씩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암이 조금씩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박증 병입니다. 병. 예, 그래서 누구나 조금씩 있다는 건 아니고 근데 강박증 경향이죠. 그건 어떤 좀 술을 샌다든지 계산 좀 오래 한다든지 그건 이제 그건 이제 경향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서 나중에 또 답을 제가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박증 병이고 일상생활에서 괴롭지 않게 약간의 확인시키 정기 정돈을 추구하는 것은 강박증 감옥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경향이 불과한 거고 일상생활 한 부분일 뿐입니다. 단적인 예로 일반인이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환자처럼 손을 3,000번씩 씻는다든지 뭐 6시간, 7시간 씻는 경우는 없거든요. 또 그리고 환자 그런 상태로 몇 년, 몇십 년 가는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환자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그런 행동은 마치 그 손에서 피가 난다 해도 멈출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뭐 좀 손을 조금 뭐 씻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지요. 네. 그렇군요.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박증이 참 괴롭게 만드는 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박증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는가요? 강박증 진단은 먼저 그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강박적 경향, 이건 정상적인 것이고, 둘째는 강박적 인격장애죠. 이건 다른 말로 강박적 성격장애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성격장애예요, 이거. 셋째 강박증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우선 강박적 경향을 보면요, 이건 정상입니다. 강박적 경향. 예를 들어서 그 일반인 우리가 여자가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빨간색 옷을 자주 입는다든지, 그다음 뭐 그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다든지, 또 학생이 도서관에 가면 늘 앉던 자리에 앉는다든지. 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늘 같은 식당을 자꾸 가요. 그러니까 고단골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 정상이에요. 또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옷을 깨끗이 입고 다니고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합니다. 뭐 일 하나 맡기면 서류 같은 거 잘하고 그다음에 뭐 도덕적이거나 뭐 양심적인 경우에요. 그래서 뭐 돈 같은 거 빌려 확실히 갚고 그다음에 뭐 길거리 쓰레기도 잘 안 버리고 아주 착하게 사는 거죠. 그 경향이에요. 이건 병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경향이고 오히려 현대인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가 판사가 판결을 정확히 내려야 되고 의사 수술 잘해야 되잖아요. 네. 판사가 뭐 죄dom사 사형 선고하고 의사가 지금 뭐 오른쪽 이빨 빼라는데 왼쪽 이빨 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향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완벽하게 일처리 잘한다. 확실히 이빨 뽑고 판사가 확실히 판결해요. 경향이에요. 그거는 현대 덕목이에요. 완벽주의.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정상적인 딱 좋은 완벽주의죠. 이런 건 강박증이 아닙니다. 둘째는 강박증 인격장애. 요건 이제 강박적 성격장애 또는 항문기성 성격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박적 인격장애 성격 특성이 대표적으로 강박적 인격장 성격 특성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완벽주의하고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요거는 조금 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일상의 장애가 좀 올 정도로 예를 들면 손을 씻으면 애가 저기 뭐 예를 들면 옷을 깨끗이 입는다. 이거 경향인데 이 강박적 인격장애는 옷을 뭐 깨끗이 입는 정도가 완전히 뭐 옷에 먼지 하나도 묻으면 못 견딘 좀 있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하고. 뭐 그 정도 조금 병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대부분 자기는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하다는 것이. 완벽주의 완고함인데 강박적 인격장애는 이제 큰 특징이 자기는 그런 문제를 안 괴로워해요.
남을 좀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성격장애가 원래 자기는 안 괴로워합니다. 이게 다 환자인데 원래. 그러니까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자기는 이 성격장애거든요. 그것도 방사회죠. 예, 근데 자기 안 괴로워해요. 그래서 강박증 인사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교사가 이제 저 아침 8시까지 등교해야 돼요. 근데 학생이 막 뛰어오죠. 7시 59분에 막 뛰어옵니다. 근데 자기 앞에 딱 지나가는 그 순간이 8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그냥 봐주잖아요. 근데 이 교사는 8시 학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눈 앞에 있으면 안 돼. 지나가야 돼. 어쨌든 간에 1초라도. 근데 8시에 딱 경계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내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뒷머리 잡아 낚아챕니다. 그런 경우나 또는 뭐 친구하고 뭐 차 타고 갔는데 친구가 조석에 앉았는데 화장실 급하다. 근데 앞에 아무도 없는 그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죽어도 친구 오줌을 싸든지 말든지 죽어도 앙제항합니다. 신호등 지킨다고. 뭐 그런 경우. 뭐 또 엄마가 또 아들이 손 씻을 때 더 씻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요런 건 자기는 안 괴로운데 남을 괴롭히고 이렇게 이제 요게 강박증 인격장애예요. 세 번째가 강박증인데 이게 원래 진단은 그 원치 않는 반복적인 사고, 즉 강박적 사고 또는 원치 않는 반복적인 행동, 강박적 행동. 이것이 강박적 사고만 있거나 강박적 행동이 있거나 둘 다 강박적 사고, 강박적 행동 둘 다 있거나 요렇게 되면은 강박증이거든요. 근데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 요것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이 지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박증 진단을 보통 내리죠. 근데 사실 뭐 하루에 1시간씩 3일이 지속되는데 괴로워도 강박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 차이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 하루 1시간씩 일주일 이상 자기 원치 않는 생각이나 행동에 시달린다 반복하면서 강박증 진단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어쨌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하면서 뭔가 좀 괴로워지고 뭐 그런 상태, 예. 또 불안해지고 불쾌해지고 이런 상태, 그 상태 좀 힘들고 괴롭다. 원치 않는 생각 행동을 계속하면서 괴로워진다. 그런 강박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앞서 강박증 인격장애와 경향인가를 좀 고려해서 진단을 내리죠. 예, 근데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강박적 수집 증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환자들이 집에 쓰레기도 못 버립니다. 잘. 왜냐 언젠가 쓸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못 버리는 거예요. 집에는 온통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강박증은 무조건 자기가 괴롭거든요. 일단요. 근데 이거는 일단 자기가 괴로워요. 그리고 때로는 남도 괴로울 수도 있고 남은 자기는 괴롭고 남을 괴롭힐 수도 있고 안 괴롭힐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는 일단 무조건 괴로워요. 근데 이 강박증 수집 증상이 쓰레기 모으는 거, 아파트가 쓰레기 가득 찬 거예요. 이 증상만 딱 특이하게 괴롭지 않아요. 쓰레기 모아도 괴롭지 않아요, 절대로. 예. 빚을 내서 더 큰 데 이사를 가고 쓰레기 더 채우고 싶어 해요. 예, 필요하면은. 이제 그 쓰레기 이제 큰 아파트 들어서 이제 빚을 내서 또 쓰레기를 더 채워 넣어서라도 자기는 안 괴로워해요. 그래서 강박 수집 증상만 예외고, 그래서 이제 강박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은 스스로 하기 싫은 생각, 행동에 괴로울 때 강박증이고, 강박증은 이제 강박적 사고만 있는 경우가 25%고, 강박적 행동만 있는 경우가 5%예요. 그다음 강박적 사고, 강박적 행동 둘 다 있는 경우가 75%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진단 기준이 문화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면 강박증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결혼식 때 신부가 있잖아요. 결혼식 가면 신부가 그 결혼식에 저는 양치를 1시간 동안 해요. 근데 요거는 강박증 아닙니다. 예, 그 나라에서 원래 그렇게 해요, 그 부족은. 네. 예, 그래서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고려해서 그건 강박증 아니죠. 일단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밤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박증 환자가 일상생활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대강박증 환자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박증과 관련 없는 침묵회, 단합회, 개인적인 만남 등 낯선 사람과 만나면 피하는 게 좋아요. 물론 환자가 그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다고 해서 그 병자체 호전에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낯선 자리는 자신의 증상으로 인한 오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위험이 좀 크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힘들더라도 일단 자신의 직업적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치료이긴 해요. 그래서 가능한 휴직은 하지 마시고 그 학교나 직장이 내가 환자들 늘 하는 이야기 학교나 직장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병원 역할을 합니다. 환자들한테는 꼭 병원만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환자한테 큰 병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직이나 휴학하지 마시고 자신 일을 해나가는데 가능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참고로 탄수화물 성분의 음식이 강박증 관련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그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강박증 약이 그 세로토닌 수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탄수화물 성분이 알고 봤더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식품의학과 연구에 하면. 그래서 이제 환자가 하루 3끼 식사할 때 꼭 밥을 먹어야 돼요. 뭐 핫도그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근데 참고로 밥 외에도 국수, 빵, 감자, 뭐 고구마, 옥수수, 떡, 설탕, 아이스크림 그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 강박증 투병에 있어서 그 하루 3끼 밥을 꼬박 챙겨 먹고 자기 신의 직업적인 일을 그 힘들더라도 해나가는 것이 이게 사실 기본적인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 그겁니다. 치료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중요한 거죠. 네, 규칙적인 생활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가족들이 환자를 도울 때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또 환자의 증상을 막거나 참여하면 안 됩니다, 증상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집에서 손을 자꾸 수십 번 씻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막는 건 오히려 환자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을 누가 못하게 막으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꼭 어디를 지금 급하게 뛰어가고 있는데 누가 자꾸 못 가게 막으면 화가 나겠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강박증 환자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일반인 다 나타나는데 이 환자가 이제 자꾸 씻을 때 이 막는 것은 이거는 뭐 강박증 이 상태를 쉽게 이해하려면 일반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일반인도 뭔가 몰두해서 하고 있는데 말리면 화가 나잖아요. 증상이 몰두하고 막 계속 손을 씻고 계속 문 닫고 확인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어떤 누구 죽이는 생각하면서 막 괴로운 생각하는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놔둬야 돼 가만히. 모른 척하고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경우는 또 가족들이 환자를 돕는다고 손을 씻고 있는데 계속 비누 갖다 주고 저 수건 갖다 주고 이런다고요. 어떤 부모는. 이거는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 부어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안 되고 또 그러니까 환자가 손을 씻고 있을 때는 무조건 갖다 주지도 말고 말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 무조건 그냥. 그다음에 환자가 오히려 가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엄마 문 닫았어? 애가 이제 밤에 잘 때 엄마 문 닫았어? 독 드는 거 아니야? 그 엄마가 괜찮아 문 닫았어. 걱정 마 문 확실히 닫았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증상에 참여하는 거죠. 애가 문 닫아서 갈 걸 엄마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술잔에 술 붓는 걸 엄마가 대신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고 그때는 어머니가 역시 아까 말했다시피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돼요. 환자 증상 몰달 때는 모른 척하고 물어볼 때는 뭐 대답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객관적 입장을 취하게 모르겠다 나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고 그래서 환자 증상을 이제 중요한 건 환자 증상 몰두할 때는 모른 척 기다렸다가 증상이 끝나면 이야기해도 돼요. 다음엔 참아라. 하지 마라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환자가 이제 마음이 안정되니까 그 소리 들을 여유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5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젊은 남자 환자의 질문이군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강박증이 좀 심한 편인데 곧 군입대를 위해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상태로 군생활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엄격한 분위기에서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참아야만 하니까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강박증이 심한 경우는 옛날에 그 의사 진단서를 받아서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저출산 문제로 군대에 입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숫자가요. 그래서 과거에 면제받던 병도 지금은 면제받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흉이라는 병이 있는데 기흉이죠. 네. 가슴이 기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폐가 이슈로 기흉이 된다는 건데 여기 이제 폐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건조해지면서 좀 찢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폐를 둘러싼 막에 참으로써 그 막이 부풀러 오르고 폐는 쪼글쪼글 쭈그러들어요. 그게 부풀어 오르면서 옆에 있는 심장을 밀어버리면은 심장이 밀게 되면서 결국 뭐냐면 심장마비로 이제 이게 돌연사해 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기흉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재발이 잘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흉에 걸리면 무조건 군 면제였어요. 근데 요새는 기흉도 재발을 잘 안 한다. 재발 자주 합니까? 예를 들면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네. 군대 가세요 이랍니다. 군인관이. 그래서 이제 군대 면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강박증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이게 심해도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면제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현실이고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강박증이 있어도 근데 물론 강박증이 있어도 굳이 자기가 군대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중상 말 안 하고 군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은 이게 군 생활로 강박증 호전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암과 마찬가지로 내 암에 걸렸는데 군대 가서 암 고쳐야지 이런 거 똑같습니다. 암하고 군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 물론 만약 환자 자신이 그 이런 건 있어요.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호전된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건 환자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증상을 참아서 호전된 거예요. 군대 가서 막 손 씻고 지금 자기들이 여러 시간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의지로 참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도저히 쉴 수 없고 안 되잖아요. 훈련도 받고 있는데 어디서 자기가 손을 씻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때 억지로 참아서 호전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맞아, 내가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겁이 나서 공부를 한 거야, 얘가. 그럼 걔가 나중에 아버지 안 계시면 공부 안 합니다, 걔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호전돼 버리면 타의의 생기기 때문에 제대 후에는 거의 재발돼요, 그게. 그리고 또 오히려 감이 심한데 군대를 가면요. 일명 튀는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계속 막 씻거나 확인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 욕설 듣고 구타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정말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제 군대 면제된 상황이 정도로 심하면은 군대 면제돼서 치료받는 게 안전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출산 문제하고 강박증, 감기처럼 아주 우습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면제되기가 좀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보는 눈도 좀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무슨 강박증으로 면제가 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병이 암처럼 고통스러운 병이고 정신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한 상태에서는 군입대 그 뭐 신체 검사할 때 이제 심한 상태 군대 갔을 때 이제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고는 남한테도 피해줍니다, 이거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한 병을 숨기지 말고 네.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군의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하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상태에 맞게 이제 그 군 문제 해결해야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요즘 군 문제로 참 세상이 시끄러운데 참 군입대를 앞둔 환자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 회장님 말씀 잘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질문입니다. 강박증으로 정신과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 정신과라니 왠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또 정신과 상담 기록이 남아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아직 심하지 않은데 참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런 질문 받으면은 그 학생 한 명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뭐냐면 저기 이제 내가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어떤 여고에서 그 반에서 꼴찌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그래도 수능 치는데 니도 시험 치러 가봐야지. 그래 기왕 가는 거 좋은 대학 쓰라 이래가지고 뭐 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저 명문대학에 이제 어찌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얘가 이때 학력고사 때였네요 참.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원서를 먼저 쓰니까 저희 명문대를 써뒀어요. 반에서 꼴잖아요. 얘는 갈 데가 없어 대한민국에. 근데 네. 명문대 원서 썼었대요. 근데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인기학과에 어느 과에 이제 지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망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왜 우리 과를 지망했나요? 하니까 얘가 한다는 소리가 그건 그렇고 이 학과 졸업하면 취업돼요? 이랬대요. 이 학교 졸업하면 취업되냐고. 걔가 그거 할 말이 아니에요, 걔는. 예. 걔는 지금 이 학교를 못 들어가, 지금. 그러니까 그건 걔가 할 말이 아니죠. 네. 마찬가지로 나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그 학교에 지금 입학할 수도 없는 애가 또는 할지도 모르는 애가 또는 할지 모르는 애가 지금 이 졸업하면 취업돼요? 이런 시금방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 환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 정신적인 건강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정신과 상담받는 게 몹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도 정신과에서는 사업 실패나 실연, 불면증, 부부 갈등, 진학 문제, 고부 간의 갈등, 학교 폭력, 알코올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상담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업 실패, 실현, 불면증, 부부갈 때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정신과 상담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 받는다고 해서 꼭 뭐 이 병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누구나 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상담하는 장소고 또 가도 뭐 정상이라고 진단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자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본다. 또 어떤 의사가 이런 표현해요. 의사를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가라 병원에. 그래서 이제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본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뭐 특히 저 강박증 같은 경우는 이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고착되면 치료하기가 정신병 치료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좀 중요합니다. 물론 뭐 증상이 좀 몇 년, 10년이 됐다고 해서 꼭 뭐 1년 된 환자보다 또 낫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개인적인 또 의지라든지 이렇게 개인 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정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기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초기 치료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강박증 환자가 정신과 상담 기록과 관련 없이 제가 본 환자 중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한 14년 정도 대장하면서 지금 보니까 옛날에도 지금 이런 문제는 질문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정신과 병원 다니고 투병 중에서 좋은 데 치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취업할 때 이제 의사한테 만약에 취업할 때 이제 걱정된다면 취업 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참 전문가의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7번째 질문입니다. 강박증 치료에 명상이나 단전호흡이 도움이 될까요? 예, 강박증은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외에 또는 어떤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상담 이런 치료 외에 다른 방법에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치료에 좋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 보면은 강박증은 병 자체 의문이 큰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는 문단속을 했는지, 손이 깨끗한지, 정리정돈 바르게 뭐 하늘에 해는 왜 동시에 뜨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단 의문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문단속 했는지, 손이 깨끗한지, 정리정돈 했는지, 이런 또 의심도 결국 이 의심이란 것도 결국 그런 행위를 정확히 했는지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연구상으로도 대부분 강박증세 의문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또 기존 기류와 달리 불안이 아니라 이런 의문에 의해서도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근데 명상은 그 자체가 의문과 큰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가고 어디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 의문과 많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환자가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의문에 대해서 집착할 수가 있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답을 또 생각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강박증 환자의 어떤 의문을 계속 자극을 해서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의문을 갖는 것을 좀 습관화 시킬 수가 있죠. 특히 환자 경우에서는. 그리고 단전호흡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주의할 점은 이제 관련 단체마다 다르지만 수련할 때 자기가 뒤에서 자기를 보는 듯이 수련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연구상 강박 증상 중에 환자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듯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통해서 이런 증상이 발현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경우는 뭐 몰라도 환자는 특히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박증 치료 목적으로 명상이나 단전호흡은 제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환자는 뭐 의문이나 호기심 등을 자극한 TV 프로, 종이배를 크게 만들어서, 특수한 종이로서 크게 만들어서 어린이를 태우고 물에 띄울 수 있나 없나. 뭐 답은 있더라고요. 이런 걸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이런 자극 또 그리고 미결된 의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 뉴스 있죠. 뭐 이런 거 다른 프로 이런 거는 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환자는. 그다음에 그 외에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뭐 식물 키우기, 향수 냄새 맡기 이런 방법은 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큰 관련이 없죠. 네,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강박증, 강박신경증, 강박장애 모두 다른 말인가요? 네, 강박증은 강박신경증 또는 강박장애라고도 하고 현실적으로 구분이 없이 사실 혼용이 됩니다. 굳이 따진다면 강박증은 좀 증상이 약한 상태를 강박증이라고 하고, 그다음 강박장애는 증상이 심한 상태를 강박장애라고 하고, 강박신경증은
강박장애 대신에 1980년까지 뭐 쓰인 용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1838년에서 8년도에 발견된 병이고 어쨌든 뭐 증상이 약하면은 강박증이라고 부르고 증상이 심하면 과거에는 증상이 심하면 과거에는 강박신경증이라고 불렀고 현재는 강박장애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외국 문헌이나 논문에 보면은 병명이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도 그 강박증 설명부는 뭐 똑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뭐 병명의 구분은 좀 무의미하고 별도로 뭐 구분하지도 않아요. 덧붙여서 하나 설명드리면 강박증 환자가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해도 이 심리치료, 약물치료가 병행하는 게 가장 우리가 치료의 정석입니다. 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인데 이렇게 해도 병이 안 나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치료 저항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 저항 강박증 이게 뭐 병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런 게 더 넓은 의미로 이게 이제 난치성 강박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 용어도 이제 별 구분 없어요. 근데 보통은 잘 안 낫는 상태를 뭐 치료 저항 강박증, 난치성 강박증이라고 뭐 하지요. 네, 이제야 개념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강박증에서 나이, 성별, 지능, 직업, 종교, 인종, 사회계층, 문화, 지역 등은 관계가 있나요? 이거 뭐 지능과 종교는 강박증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계층은 이미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 중에는 이 사람들 일단 그 병원 치료비가 없는 저 극빈층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외된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 말고도 치료가 없으면 못 오는 환자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신과 외래하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계층 연구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나이, 성별 등 내적인 요인과 지역, 종교 이런 외적인 요인이 강박적 사고와 관련된다는 보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제 연구상 보면 강박증에서 나이, 성별, 지능, 직업, 종교 이런 넓은 개념들은 뭐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주로 이제 의문이나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의식, 이제 스트레스 사건을 의식한다든지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자꾸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식이라든지 또 완벽주의, 그래서 병적인 완벽주의죠. 불안 이런 것이 증상을 발현하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어떤 환자분의 질문이군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강박증 학술의 카페의 게시글에서 타 환자의 증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타 환자의 증상 때문에 무척 괴로움을 겪을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타 환자의 글을 보고 싶어도 카페에 접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 강박증 환자가 그 전염될까봐 이런 표현으로 타 환자 증상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굳이 타 환자 증상을 읽거나 카페에서 읽거나 들어서 괴롭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중매체나 그 사람들과의 대화, 또 본의 아니게 타인들의 대화를 듣게 되는 경우 등을 통해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가축 전염병 뭐 돌고 있다. 에이즈 환자가 무차별 성관계하더라. 위제수 집회가 뭐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뉴스 보도나 사람들 이야기 등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횡단보도 앞에 딱 버스 타러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뭐 어떤 사람이 친구 보고 얘 뭐 에이즈 환자들이 요즘 무차별 성관계하고 다니는데 뭐 위조 집회가 돌아다니는데 이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증상과 관련된 일들을 접하는 것을 두려워해도 그 통제할 수 없어요. 또 그리고 그런 걸 피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나은 게 아닙니다. 우리 검도 선수가 진정한 강한 사람은 강자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 약한 사람들만 자꾸 골라서 이기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피하면 안 됩니다. 극복을 해야 되고 그게 진정 나은 거죠. 또 뭐 제 연구상 그 타환자 증상이 뭐 자진 증상과 내용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또 뭐 결혼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환자 A가 집에서 자꾸 이제 방의 문을 수십 번 닦는 거예요. 닦으면서 이제 자기는 문이 깨끗한 순간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문이 깨끗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덜 닦인 부분이 있는가 궁금해서 문을 자꾸 확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문을 확인한 이유가 깨끗한 순간을 좀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더러운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카페 글을 보니까 어떤 환자가 외출할 때 도둑이 들까봐 문단속 확인을 뭐 수십 번 해요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페 글 쓰는 환자는 문단속 확인 이유가 도둑 들까봐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앞에 환자 A는 도둑 들까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이 진짜 깨끗한지, 자기 목적은 문이 깨끗한 순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페 글 쓰는 환자는 도둑 들까봐 안전하다, 우리 도둑이 안 된다, 안전한 순간을 느끼려고 확인하는 거고, 문을 확인하는 거고, 문이 닫혀서 안전한 걸 느끼려고 하는 거고, 앞에 환자 A는 그저 방문 자체가 깨끗한 순간을 강하게 느끼려고 하는데, 이제 깨끗한지 이제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도둑한 게 없죠. 그래서 뭐, 근데 그냥 이 문단속, 문에 대해서 확인한다 하면은 이게 내용상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게 근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내용이 좀 비슷한다 하더라도 근무지의 목적이 다르면 또 자신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예, 잘 옮기지 않아요. 더군다나 증상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자신은 그 뭐 손을 수십 번 씻는 증상이에요. 근데 타 환자 글 보니까 나는 저기 우리 집 천장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돼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그런 글에 대해서는 거의 옮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자신의 증상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자꾸 씻는 환자는 손 씻는 거가 자기가 이 병인 거예요. 천장이 무너지거나 뭐 사랑하는 가족 자꾸 죽이는 생각을 하거나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반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상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장이 왜 무너지는데 이러거든요. 모임 같은 거 하면 서로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 입장에서 치료 대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환자 자신 증상 외에는 일반인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겁낼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이게 환자가 그 말 듣고 병이 옮을 것 같으면 일반인도 다 옮아야 돼요. 일반인도 다 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증상만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고,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 이 사람은 손을 깨끗한 순간 느끼려고 하는데 이것만 선택해서 씻는 거고, 천장 무너지는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뭐냐? 손도 선택 안 한 거고, 천장 무너지는 것도 선택 안 한 거예요. 다 선택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강박증 쉽게 안 걸리듯이 강박증 환자도 자신의 증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 입장과 똑같기 때문에 쉽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하면 뭐 10명을 만났다, 모임에서. 그러면 그 10명 가까이 환자를 다 갖고 집에 가느냐, 모임 끝나고 나서.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지지체계를 확고히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모임 같은 거 잘 돼 있다고 해요, 체계가. 그래서 이제 타환자 증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타환자 증상이 글이나 이걸 두려워하기보다는 강박증 책이나 우리 강박증 학술을 통해서 회원들이 필요한 좋은 정보나 또 자신의 증상에 대한 증상과 같은 타환자의 극복 사례, 이런 거 오히려 볼 게 더 많다고요. 그래서 보존기를 가져야 되죠. 네, 오늘 말씀 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모두 끝났습니다. 네, 강박증 학술 회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우리 환자분들 질문이나 여러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이거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이훈영 원장님, 이것이 좀 바쁘실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시간 나면 많이 참여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네, 끝으로 강박증 환자분들의 완치를 기원하고 환자 가족분들도 함께 힘내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박증 학술 회장 김선희였습니다. 네, 운영자 유현이었습니다.